자, 3시 29분 남아 있습니다. 40초 정도 남아 있는 그 흐름 속에서 종목별로 다들 뭐 한 호가라도 더 이왕이면 올려놓고 마무리를 지어주기를. 또 선물 쪽에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살짝 밀려 내려온 부분은 있는데 전혀 뭐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시장의 흐름은 뭐 당연히 기간이 끌어올려서 강세를 띄었다라고 이야기를 당연히 할 수 있죠. 다만 외국인 기관 개인이 한 명씩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개인만 물량을 뺏기고 기관 외국인이 사서 들어올렸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고르게 윗방향의 매수 강도를 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아시겠죠? 외국인 기관 개인이 개인의 경우에는 10조죠. 10조의 매수 강도를 윗방향으로 준 거고, 그게 뭐 조선주가 됐든 금융지주사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2조 1천억을 위로, 기관들도 3조 8천억을 윗방향으로 찼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매도가 이제 섞여져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들의 경우가 IT 쪽에 삼성전자나 이런 쪽,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이거 조선주, 아, 이거 금융주, 아, 이거 어디서 채식을 해야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나금융지주가 고점 대비해서 눌려져 내려와 있다 할지라도 1% 수준도 안 되는데, 근데 32,550원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50원, 100원만 빠져도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되다 보니 개인들의 물량이 고점에서 뺏겨진 거고, 밑으로 집어 던지는 매도가 아니잖아요. 밑으로 집어 던지는 매도였다면 알테오젠의 기준이 됐겠죠, 사실상. 그죠? 그래서 그러한 그 흐름을 바탕으로 놓고 본다면, 또 네이버의 경우에 기존에 수급이 안 좋았잖아요. 이거 개인들이 사서 사재 껴서 올랐네? 에이, 그렇게 해석하기는 너무 무리수 아니에요? 37조짜리를, 외국인 지분 56%짜리를, 주요주 지분 32%짜리를 개인들이 하루에 55만 주 샀다고 해서 이게 0.3%, 0.4%도 안 되는데 0.3% 가지고 주가를 땡겨 올렸다고. 이럴 때 예를 들면은 12만 주 살 때 개인들이 12만 주, 그럼 0.1%도 안 되는 물량을 사서 4%를 땡겼다고요? 에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결론적으로 요런 날의 기준에서의 흐름은 25일 날 잘 보세요. 그 앞전도 마찬가지고 25일 날 기준에 외국인들의 23만 5천 주의 매도, 기관들의 27만 5천 주의 매도, 그죠? 그리고 나서 매수가 어떻게 돼요? 매수는 38만 주 정도 됩니다. 합산을 해서. 그러니까 매도가 좀 더 많지만은 그 매도는 위에 걸린 매도이고, 그리고 저 매수 강도가 윗방향에서의 손바뀜, 또 인덱스 쪽에서의 추세범위에서의 비중 확보, 신규 상품에 대한 비중 확보. 그러니까 기존의 물량들은 빠져나가고 신규 상품에 대한 물량은 채워지고, 근데 그들이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지 어떤 한 종목에서 무조건적인 수익을 내겠다, 그거는 액티브 펀드고 인덱스 펀드 추정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비중대로 그냥 담아 놓잖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시장의 흐름은 아주 쉽게 그냥 결론을 내드리면, 시장의 흐름은 아주 좋다, 아주 긍정적이다. 아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거 없다. 응? 시세 강화를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같은 날 아무도 안 샀는데 시장이 올랐다, 진짜 이상한 장이다. 그 말을 하는, 그게 일반적인 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전문가라는, 과금을 받고 리딩을 한다는 사람 입에서 아, 어제 아무도 안 샀는데 시장이 올랐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내일 폭락할 거다,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해석이라는 거죠. 네, 그런 쪽에 휘둘리지 마시고 누적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외국인 기관 수급을 잘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흐름이 얼마만큼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수급의 강도는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하나만 들여다보시면, 이게 이제 2008년도 3월 달에 프루덴셜 증권, 지금 이제 피인수 합병돼 버렸죠. 그 프루덴셜 증권 가지고 나갔던 수급 동향이에요. 이거예요. 뭐냐면
외국인 지분율 변화인데, 예? 요 보시면은 외국인 지분은 시장을 개방해 준 이후에 계속 증가하죠. 시장이 폭락을 해도 증가합니다. 그 외국인 지분이 증가했다고 폭등하나? 떨어지는 물량 받지. 여러분들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진칼 같은 경우도 무조건 윗방향으로 사나요? 아예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물량 사지. 예? 반도 쪽에서 막 위로만 무조건 쌓으려요. 그러지 않잖아요. 외국인들이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65종가를 매도를 했을 거예요. 56종가, 65종가. 저도 좀 헷갈리는데 오래돼서. 그런 매도 속에서도 시장은 강세를 띄었습니다. 강세를 뗀 이유가 별게 아니에요. 기관이 샀죠. 아, 그래. 외국인이 팔아도 기관이 사는구나. 바보예요. 기관 돈이 누구 돈이에요?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 자체를 보시면은 8조 수준의 국내 주식형 펀드 수탁액 잔고가 76조까지 끌어올려지죠. 이 과정에서 2005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도 코스닥 펀드 8천만 원 가입했다. 이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4개월 만에 그 수익률 얼마게 이렇게 나와요. 그 4개월 만에 25% 수익이 나옵니다. 3개월인가 4개월인가. 그게 뉴스가 나와요. 계속.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뭐 2018년도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애국 펀드 가입했다 뭐 작년인가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분위기 조성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 당시 기준에 IT 거품 붕괴되고 누구나가 주식한다면 손가락질 받을 때란 말이에요. 2003년도까지가. 2004년도에 시장에 폭등 랠리가 나와도 손가락질 받을 때입니다. 윤정두가 방송 나가도 주변에서 35살 먹을 때인데 총각인데 너 요즘 뭐하냐? 저 증권 케이블 나가. 에이그 쯔쯔쯔쯔쯔. 그럴 분위기의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현대차가 따블났다고 그래도 안 쳐다보는. 근데 조화제약 42배, 삼성 PLC 57배, 황우석 테마 조화제약 막 날아가고 이럴 때의 시장이 과열이 되는 거죠. 신라젠 기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어찌됐건 지금은 시장이 2,000포인트를 넘겼다고 해도 제 기준에서는 바닥인 거예요. 바닥이지. 미국이 14,000 넘기고 추가적으로 또 움직여서 2만을 넘기잖아요. 그 기준에 그럼 우리가 2,000 넘기고 지금 3,000 가 있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에 대한 화폐 가치의 훼손 그리고 그러한 부분의 흐름 그렇기 때문에 역대적으로 시장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결국은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게 이제 부동산 대비해서 더 오르느냐 덜 오르느냐의 큰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여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돈, 개인들 돈이 펀드에 설정이 돼서 시장을 끌어올렸을 뿐이다. 2011년까지의 랠리,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랠리도 랩 상품에 돈이 들어오면서 견인했던 랠리의 기준이죠. 결론적으로 오늘의 기준, 어제의 기준 확대해서 가지 말고 3월부터 악을 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보셨어요? 단 한 명이라도? 3월부터 악 쓰면서 3월 뭐 1000포인트 깨진다고 할 때 윤정도 3월부터 악 쓰면서 아유 거짓말들 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러면서 금리, 유가, 환율 다 보여드리고 CDS 프리미엄까지 보여드리고 그러고 나서 4월 달에 빠르면 4월 달에 2,000 넘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늦어도 6월 이전에 넘깁니다 했는데 결국은 넘기고 이제 뭐 2,150포인트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흐름에 대한 교육 좀 받으시라고. 교육. 오늘 하루 종일 광고만 하네 윤정도는. 매직 시그널 이쪽에 보시면 시장 주도주 따라잡기, 시장 숨결 완벽 파악하기.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 달 문자 받으시고 88만 원 상품 받으시고 그리고 이 세트로 구매하시면은 5달 문자 받으시고 330만 원에 총 4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시겠단 말이에요. 아우 창피해 진짜. 돈 없어요? 빌려달라고 그래. 윤정도가 줄게. 이조훈 장에 말이야. 이조훈 장에 엉엉엉 곡소리 나는 쪽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엉엉엉 곡소리 나는 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5일선 추세 매매합시다. 5일선이 24만 원 이탈. 오늘 같은 경우에 24만 원도 아니었어요. 25만 원 언저리였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도 미련을 갖고 그냥 조금 있다가 뭐 한 템포만 봅시다 했다가 그냥 박살나 버렸죠. 이게 제 잘못이죠. 분명히 문자 사인은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문자는 처음부터 5일선 매매입니다. 추세 매매입니다. 교육 죽어라고 해드렸어. 근데 결국은 한 번 더 매도 사인을 드리는 게 맞는데 너무 늦게 드렸죠. 어찌됐건 기존의 변동성 매매를 하시거나 추세 매매를 하실 때는 일단은 기준점을 명확히 좀 지키셔야 되고 이탈된 상태에서 좀 기다리면 돌리겠지. 안 돼. 돌리더라도 무조건 손절. 시간에서라도 손절. 시간에서 매수 강도 들어와도 손절. 일단 정리하는 건 정리. 그러고 나서 5일선 되돌리면 들어가든가 10일선 뚫고 올라가면 들어가든가.
그잖아요. 그냥 막 계속 가져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그거는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그 마지막 자락에 들어간 거 높아요. 높은 자락에 들어갔고, 그리고 5월 15일 같은 경우에 얼마에 들어가? 22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해놨죠. 이때가 20만 원일 때예요. 5월 19일이면, 그죠? 5월 19일이면 보세요. 19만 7,500원, 5월 20일 날 18만 6,500원 이럴 때야. 이렇게 해서 5일선 이탈되면 정리, 다시 올라타면 편입. 그렇게 해서 잡은 물량들인데 그때 잡으신 분들의 경우에 좀 일찍 차익 실현이 됐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범위에 이제 6월 1일 날 기준에서 매수 2번 문자가 나갔는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하나솔루션은 이제 그나마 평균 단가 위쪽이고 5일 전 매매하자고 그랬는데 안 됐잖아요. 이 기준에서는 사실상 22만 8천 원이었고 지금 끌어올려져서 급격히 끌어올려졌죠. 그래서 24만 원. 그리고 오늘 그 위에서 매매가 나올 때 25만 원 수준. 어찌됐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그래서 이제 뭐 급격히 밀릴 때 전반적으로 다 제약바이오의 조정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상황 봐서 정리하겠습니다. 원래는 정리 안 합니다. 추가 편입 여부도 고려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흔들릴 때 이거 정리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정리를 하더라도 그럼 내일 보고 정리를 하시죠. 요거는 어차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부자님께서는 일단 정리를 하셨어요. 상관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든지 돌리면 따라붙으면 되는 거예요. 응? 아난티 기억 안 나세요? 아난티 정확하게 잘라내고 정확하게 들어가고 남선알미늄 기억 안 나세요? 최고점에서 잘라내고 응? 다시 봐요. 교육이니까 보시죠 뭐. 이런 종목은 단타 종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준에서는 뭐 안 가져가는 기준이잖아. 안 가져가는 우리 기준에서는. 그렇게 해서 4월이죠. 4월 그 언제였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요때 기준 4월 3일이죠. 4월 3일 날 금요일 날 5,600원대 들어갔고 그리고 이날 4월 6일 날 개장 전에 올려드려서 기준 거래량 1억 5천만 주 잡아드렸고 그리고 기준 거래량 그 1,500만 주가 9시 10분까지 터져줬고 시초가에 편입 가능했고 공개해드릴 때가 7,000원이었고 목표 주가 8,000원에 20원 모자랐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고점 대비 2%, 3%, 5% 빌리면 전량 차익 실현 끝. 그리고 변동성 나오면 들어가는데 이럴 때 한 번씩 들어가는 거고 안 들어가요. 추세적으로 간다? 그럼 추세 매매하면 되는 거지. 바보예요. 추세 매매하면 되잖아. 거래량 없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나는 안 들어가. 나는 몰라. 나는. 예를 들어서 아난티 마찬가지예요. 우리 2018년부터 하는 종목 아니에요. 여기 방 안에 계신 영규님, 마님, 뭐 예쁜 공주님 전부 수익 내고 나온 건데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단기적으로 변동성 나올 때 따라붙고 수익 다 냈잖아. 상한가도 잡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 다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이날인가요? 금요일날? 금요일이 언제였지? 하여간에 우리 기준에 안 맞아서 1,650원에 손절을 하고 그죠? 11,700원 요 날이겠다. 요 날인가? 하여간에 손절하고 그 다음에 따라붙었죠. 따라붙어서 11,600원에 따라붙었죠. 11,600원에 따라붙어가지고 바로 12,550원. 요 날이 맞네, 여러분. 5월 7일 날 손절하고. 5월 7일 날 1,650원에 손절하고 1,700원 이탈됐으니까. 그러고 나서 종가는 1,950원. 그 다음날 정리 안 하신 분들도 눌려져 있을 때 음봉이니까 그냥 정리.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 정리. 그러고 나서 오히려 11,650원에 따라붙었죠. 11,600원에. 11,600원에 따라붙어서 12,550원에 차익 실현. 지금 뭐 올릴지 내릴지 나도 몰라. 이걸 왜 내린다고만 생각해. 근데 우리는 거래량이 없으니까 안 들어간다는 기준인 거지. 결론적으로 그 기준점처럼 이게 뭐 극대형주에서 추세가 살아나고 이런 거래 대금 이게 비이성적이 이게 정상이야. 1억 5천만 주씩 터지는 게 정상이야. 거래량 8,300만 주씩 이게 터지는 게 정상이야. 이게 7,300만 터지는 게 대주주분이 32%인데 비정상이잖아요. 삼성중공업이 아무리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 해도 걔 지금 무지하게 터진 건데 자기 주식에 한 바퀴 이상을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얘가 지금 주식수가 6억 3천만 주란 말이에요. 그럼 1억 1천만 주 터졌다고 해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이 정도만 돼도 얘는 이걸 비이성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상은.
예, 결론적으로 이제 주봉의 크기도 확대됐기 때문에 내일은 어느 가격에서 출발이 돼도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할 겁니다. 조선주 전략 꼭 명심하십시오. 내일은 어떤 가격에 설정이 되더라도 고점 대비 밀리면 조선주는 차익 실현합니다. 왜? 주봉 기준 잡자고 그랬잖아. 주봉. 현대미포조선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오늘은 삼성중공업의 주봉을 잡아들여서 갭 상승 4%에 따라붙어요, 안 따라붙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따라붙었잖아. 왜 거짓말해? 개장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래대금 터졌고 거래량 터졌고 고점 넘기면 시초권 넘기면 따라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포조선에 이제 우린 미련이 있었으니까 미포조선 4만 원, 3만 9천 원대 전부 차익 실현하고 오늘 기준에 왜 못 사요? 아까 보니까 3만 6천 원대 중반에 살 수 있었는데 그죠? 그럼 여기서 먹고 잉태형 상승 잉태형이 우스워요? 아니 우습냐고 진짜로. 캔들이 우스워. 9시간 10시간 캔들 교육 받아보세요. 소름 돋을 거야 아마. 내가 이래서 맨날 마이너스 계좌분할하고. 결국 우리 정 의원님들은 다 들으셨잖아. 90% 이상 들으셨죠. 예? 300만 원 돈도 내시고 교육비도 내시고 윤정도 아주 악덕업주지 그냥. 300만 원 냈으면 이런 것 좀 무료로 듣게 해드리면 되는데 안 돼 그러면. 무료면 듣겠어요. 돈 10만 원이라도 내야 악착같이 듣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 몇천 원 아끼려고 아주 악착같이 싸워요. 어? 과금을 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이런 조선주 내일 기준에서는 어떤 가격에 형성이 돼도 삼성중공업은 차익 실현할 거고요. 현대미포조선도 어찌됐건 움직임 보면서 대처를 할 거고요. 그다음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도 같이 들여다볼 텐데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웃기지도 않죠. 윤정도 말대로 그대로 가잖아. 예? 시장의 흐름 그대로 가죠.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밖에서 뭐라 그래. 동학개미가 어쩌고 또 삼성전자 외국인이 파니까 안 된다. 정신이 나간 것들이지. 외국인 지분이 55%인데 외국인이 팔아서 지들 55% 지분 눈탱이 치고 있어요? 아니잖아. 이걸 개인이 사서 들어올려? 600만 주 이 개인이 사갖고 막 다 들어올린 거야. 예를 들면 바닥에서부터 아주 뭐 바닥에서부터 개인이 사서 다 들어올렸대. 수급 보면은 수급 봐봐요 한번. 개인들이 다 샀다는 거야. 아 바보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교육을 안 받으시면은 그 수급 논리나 이런 부분을 아예 모르면서 엄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주도주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또 뭐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시장 논리에 대해서 배워야 되죠. 그러면 상따 매직 시그널에 대해서 배워야지. 다 사야 돼 그러면. 마지막에만 올린 게 아니잖아. 종가만 올린 게 아니잖아요 영균님. 그죠? 에? 미포 못 샀다고? 아까 전에 계속 미포 어떻게 계속 그러잖아. 갖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갖고 계셔서 미포 어떻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분명 미포 아니 삼성중공업 미포 장중에 다 올려드렸는데 왜? 에? 장중에 다 봐요? 아우 이 답답하네. 삼성중공업 미포조선 응? 아이고 부자님 아닙니다. 양아인님도 아니. 동영상 전략 보시면 돼. 동영상 전략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못 만들어 드린 거지. 그리고 일단은 정리하시고 다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동성이 있는 종목군들이라. 그러니까 미포조선이나 여기 있잖아. 미포조선은 어떻게 돼 있어요? 36,400원, 35,300원. 돌릴 때 요 가격대. 편입의 기준, 차익 실현 편입. 이거는 벌써 우리는 다 차익 실현 한 상태인데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떻게 돼요? 삼성중공업의 경우에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에 기준도 잡아드리고 그리고 눌림목의 기준에서도 잡아드리고 그리고 개장초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개장초에. 왜냐하면 당연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조선주를 매매를 했었고 말도 안 되게 여기서부터 드렸잖아요. 사실은 그럼 헬스케어도 개장초부터 들어가는 거야. 응? 삼성중공업도. 셀트리온 제약도.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아 괜찮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안 사도 됩니다. 우리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자까지 안 나갔나? 삼성중공업은 문자까지 나갔잖아. 예? 그죠? 삼성중공업은 문자까지 나갔단 말이야. 그 가격이 뭐 시간대가 뭐 어찌됐건. 그냥 미포조선도 잡아드리고 같이. 결론은 중요한 게 딴 게 아니고 내일 기준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죠. 삼성전자는 이번 달 기준, 이번 주 기준 보자 그랬죠. 이번 주 기준에서는 오버슈팅이 나온 게 맞아요. 그럼 나는 버겁다 하시면은 삼성전자는 어떻게 고점 대비 1.5% 밀리면 비중의 조절인 거죠. 단타 스윙은 절반씩 정리를 하지만 얘네들은 뭐예요? 비중의 조절로 대처를 하죠. 비중의 조절의 대처라는 건 뭐예요? 지금 삼성전자
IT 55% 비중에 혹은 전체 자산의 100%다 들어가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비중의 조절의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전자의 기준 잡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때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똑같아요. 하이닉스의 문자 매매 사인 보여드려요? 같이 보면 되지 뭐. 그거까지 거 못 나든다고 그걸 못 보여드릴까봐. 오늘 하이닉스 매매 사인 뭐라고 드렸어? 지금 하이닉스 이렇게 올라오면 다들 지들이 추천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다들 야 보셨죠? 하이닉스 내가 다 추천해서 이럴 거 아니야. 그리고 마케팅하는 친구들 이 하이닉스가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 대장 주니까 갑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우리가 이게 대장 주고 그냥 그래서 간다 그랬어요. 하이닉스 실적이 2016년도 5월 달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제? 2016년 2분기 실적이 분기 영업이 5천억 미만으로 꼬꾸라져가지고 주가가 25,650원까지 박살이 나고 시가총액이 7억 2,800만 주 곱해줘봐요. 25,650원 18조 6천억이야. 계산해봐. 계산해볼게요. 25,650원 곱하기 7억 2,800만 주 해주면 18조 6천억이요. 맞죠? 자산가치가 26조였어요. 아니 기술주가 PBR이 자산가치보다 못한 게 어딨어. 말 같지도 않은 주가 형성됐죠. 그러고 나서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얼마까지 올라? 20조까지 올라버려요. 그럼 분기 얼마? 5조죠? 그럼 5천억 미만의 영업이익에서 5조의 영업이익이 나와버립니까? 분기별. 20조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니 주가가 10배는 올라야지. 10배 못 올랐잖아. 왜? 자산가치 대비 또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순이익이 막 무지하게 남았죠. 이 순이익이 다 또 뭘로 돼? 다 배당했나? 아니잖아. 시설투자도 했겠지만은 잉여금으로 또 남잖아. 그러니까 자산가치가 또 증가했어. 이런 식으로 성장성이 나와버린 거예요. PBR이 지금 1.2배야. 소형주 코딱지만한 거 볼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도하게 밀려있고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하고도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2016년 이후. 왜? 그때부터 금리를 그 당시 기준에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고 여기서부터 올라온 폭의 기준이 하이닉스 수익률하고 똑같습니다. 2017년도 11월까지는 삼성전자 수익률하고 똑같아요. 이게 얘네가. 근데 2018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소외된 거, 우리나라가. 왜? 정정불안이라고 했지. 정정불안. 정치와 정책의 불확실성.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거기서 나타나는 또 북한에 대한 주도권의 또 패권 싸움, 중국의 눈치, 여러 가지. 어찌됐건 결론은 오늘 뭐라고 보내드렸어, 하이닉스. 87,500원? 그거 쇼하려고 보여드려요? 300만 원씩 과금하신 분들한테 이거 문자를 20% 비중으로 IT 55%에 87,500원 지금 못 사면 아예 못 삽니다라고? 응? 그 이전에 벌써 우리는 다 주력인 거예요. 오늘도 그 이전에 다 나갔고 단문 문자로 나간 거 벌써 5월 15일에도 얼마? 81,500원으로. 그럼 한 달도 안 돼서 보름이지 뭐 한 달이야. 그냥 얼마예요? 하이닉스에서 10% 가까운 수익. 이런 수익을 원하려고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든 거지. 시즌에서 뭐 건물 몇 개 올려보시려고? 넵지노믹스 하고 건물 몇 개 올려보시려고? 몇 명이나 들어가서 몇 명이나 수익 내겠어요? 300만 원씩 과금하시는 분들 자산이 적어요. 지금 방 안에 105분에서 저희 도우미 빼고 나면은 그분들이 1인당 1억씩만 사셔도 300만 원 내신 분들이 1억씩 사면 얼마야? 100억? 100억 들어갈 종목이 지금 얼마나 많아? 없어요 별로. 그래서 극대형주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종목들에서 수익이 안 나면 남아 계시겠냐고. 응? 하나금융지주도 창피해 사실은. 응? 시가총액이 9조 6천억 분이 안에서 창피해. 들어가려면 신한지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한지주 KB금융을 주로 들어갔다가 이번에 이제 좀 가볍게 들어간 거고. 또 한국조선해양 들어왔었죠 원래. 그러다가 현대미포조선 잡아들인 거고. 시가총액 규모 기준에서는 얘는 이제 인적 분할을 했으니까 삼성중공업 이쪽을 들여다보는 거고 미포조선은 솔직히 창피한 거지. 결국은 극대형주 네이버 이런 데서 수익 다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장의 기준에서 수급 다시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얼마? 이때 당시 15일 날 그냥 이걸 단문 문자를 그냥 멋부리려고 보내더래. 멋으로? 48,500 멋으로 삼성전자의 10% 수익이 우습습니까? 비중 30%? 참나. 오늘 삼성전기 못 올라서 속상해. 삼성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그래도 보름 만에 10%씩의 수익. 삼성전기는 어때요? 하이닉스는 어때? 300만 주. 0.5%인데 작은 물량이 아니에요. 삼성전기는 19만 주. 적은 물량에 이게 0.3%가 적습니까? 아우, 어마어마한 물량 매집한 거예요. 어찌됐건 손바뀜의 흐름이. 얘 지금 뭐 5월 아까 15일 문자 기준 잡으면 얼마? 11만 9,500원? 그럼 10만 원 올랐네. 10% 올랐네. 그렇잖아요. 그럼 됐지. 계속입니다. 이제는. 주봉 보세요. 주봉. 이거 그냥 툭 치고 올라가면 15만 원이지. 이번 주에 13만 원만 안착하면 돼. 지난주, 지지난주 고생한 게 뭐야? 12만 원 안착 때문에 고생한 거냐? 12만 원 안착만 해라. 12만 원 안착만 해라. 팔고 싶어도 팔고 싶은 자리가 안 나온다니까. 우리 마님님 이거 13만 원 올라가면 이거 좀 정리 조금 해볼까요? 이거 정리해서 뭐 사게? 뭐 사게? 알테오전 살까?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도 팔자리를 안 줘요. 이럴 때 한 번씩 팔자리가 나오면 모를까? 이 당시 기준에. 그죠? 그래서 대형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노텍 수급 어때요? 오늘 좀 꼬여있죠? 그렇지만은 주봉상의 흐름 안 나쁘죠? 16만 원 고점 뚫으러 가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DI의 흐름이 먼저 움직이고 먼저 간 거지 얘가 대장이다. 아이 무슨 소리야. 얘를 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안 들어가냐고. 다 들어가죠. 2016년도 움직임에서는 1순위가 2016년도에 삼성전자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 하이닉스 움직였고 그 다음 2016년 하반기에 삼성 SDI, LG노텍, 삼성전기 그리고 LG전자 이 네 종목이 움직여요. 디스플레이 걔는 안 되지. 실적이 안 되는데. 이제부터 이제 마님님은 이제 쭉쭉 빵빵이지 뭐 3월달까지 대신에 수익 많이 내셨잖아요. 3월달에 묶여져서 그렇지. 그리고 계좌 검사 다 할 거야. 신용 쓰고 미수 쓰고 중간에 그래서 못 견뎌서 정리하시고 이제는 웃을 수 있죠. 이제 시장도 좋고 앞으로 이제 두 번 다시 안 그러시면 되지. 마님님 말고 이제 속이 지금 뜨끔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신용 쓰고 미수 써서 못 견뎌서 정리했더니 그 다음날 한진칼 상한가 가버리고 그게 엇박자. 영규님 뜨끔 거봐.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윤정두가 잘나서 시장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윤정두가 잘나서 종목 잘 보나? 이건 누구나 교육만 받으면 다 간다니까. 교육 세트 이거 또 올려놔야지. 이거 교육만 받으면 솔직히 다 볼 수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현대 엘리베이터 질문 주셨고 뭐라 그랬어요? 이거 그냥 단순합니다. 윤정두 잘난 게 아니라 거래량 거래대금 없잖아요.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그러면 금융지주사는 KB금융은 거래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금융지주 거래대금 있어요 없어요? 거래량이 터져 있잖아 그냥. 이번 주 기준에 거래된 거래량 터지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조선주, 삼성중공업이 거래대금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어?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은? 다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이죠 바닥에서. 그러니까 수급이 나빠도 이걸 가지고 밖에서는 바보 같은 양반들이 동학개미가 끌어올려. 바보야? 바보입니까? 손바뀜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매수 매도가 나오면서의 흐름의 기준이 되는 거지. 이걸 개인들이 사서 끌어올려. 33만 주 개인들이 사서 끌어올린 거야. 바보야. 매도와 매수를 보면 매수에 23만 주라 할지라도 그 매수를 윗방향으로 주니까 오른 거지. 이게 33만 주 개인이 사서 올린 거야. 33만 주 개인이 사가지고 6%를 땡겨요. 6%면 얼마? 4천억을 땡겨. 개인이 33만 주 사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와우가 74억 매출 냈대. 정신이 나간 거지 그거. 그리고 앉아가지고 어제는 왜 오른지도 모르겠어요. 외국인 기관 개인 아무도 안 샀는데. 참. 세트 구매하셔서 교육 받으세요. 그러시면 보인다고. DB하이텍도 IT 중에서는 월봉 보세요. 가장 늦게 움직이죠. 대형주가 먼저 움직였죠. 우리는 12월부터 들어가서 잘 먹고 잘 빠져나왔죠. 1월 달에. 그리고 또 들어가서 또 수익 내죠. 한진칼 오늘 어찌됐건 기간의 매수 일부 있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지만 여타 쪽에서 매수를 일부 잡아줬기 때문에 내일도 변동성을 한번 기대해 보는 거죠. 대한항공.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서 투신 쪽도 들어오고 연기금 쪽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야.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공적 자금 시기에 채권단 자금이 들어가는데 증자
불발시키면 되겠어요? 2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이제는 대처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시장 자체도 어렵고 뭐 항공주가 되는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주만 안 됐나? 나머지 다 안 되지. 근데 결국은 각국의 부양 정책에 그 힘입어서 시장이 왜 2150이야? 이거 미친 장이에요? 잘못된 장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멀쩡한 시장 흐름에서 과도한 조정이었고 화폐가치 훼손이 시장에 반영이 안 된 상태이고 어려운 건 다 같이 똑같이 어렵지. 얘네는 어렵고 무슨 제약바이오 대도 않는 마스크 파는 애들이 뭐 쭉쭉 빵빵으로 가야 돼? 몇백억짜리가 그거를 종목이랍시고 밥을 먹는데 무슨 몇백 프로씩 종목이 수익이 났대. 몇백 프로씩 어떻게 나지? 지금 장에. 그 잡주 소형주를 몇 명이나 살 수 있냐고. 응? 아니 고객이 지금 우리 무료방에 거기만 계신 분들 5천 명이 넘는데 이제 문자로 쓰면 한 2만 명 돼버리는데 그분들이 들어가서 몇백 프로를 수익을 어떻게 내냐고. 알테오전은 우리가 어떻게 막 다 들어가. 정상적인 거에서 수익을 내자고요. 예? 정상적인 거에서. 그래서 뭐 바이오로직스의 기준에서도 이쪽 같은 경우에 투자자별 수급 동향에 있어서의 순매수의 기준도 보고 그다음 유통 물량의 흐름도 보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쪽 부분도 단기 수급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추세 범위를 좀 놓고 보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죠. 결론적으로 안타깝지만 내일 갭상승 나오고 돌리든지 시간 외에서 돌리든 다 필요 없어요. 20MA의 주추세선이 살아있고 그리고 5MA를 다시 올라타면은 그때 기준에서 편입 기준 설정하면 됩니다. 그때 또 깨져. 그럼 또 손절이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종목은 그렇게 대처하는 걸로 기준 잡았잖아요. 대신에 뭐 KB금융이든 금융지주사들 프로그램에 매도인데도 어떻게 됐어요? 창고에서 개인선호 창고 매도가 더 많다고 그랬죠. 결국은 프로그램 이외 쪽에서 매수. 하나금융지주가 좀 아쉽지만은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어요? 우리금융지주 프로그램 매도인데 결국은 100만 주의 매수의. 또 신한지주 어떻게 됐어요? 신한지주. 물론 미국에서 이제 금융지주사가 소폭의 강세를 떴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매수 다 됐잖아. 이게 추세적인 범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이제 막 공매도 상환일 수 있습니다. 공매도 상환. 그럼 이것이 추세로 꼭 연동된다? 아니죠. 확인해 봐야지 그거는. 예? 확인해 봐야지. 우린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주의 기준에서 우리가 주봉상의 흐름이 과도하게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금융지주사는 이제 월봉상의 흐름에서도 좀 과도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보자 했지만 내일의 흐름에서 차익 실현 여부를 좀 결정을 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내일 눌리면 금요일까지 한 템포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일 쭉 당겨버리면 차익 실현 여부. 캔들이 우습다고요? 이거 뭐예요? 변형세 빼령 뜨고 나서 흐름이죠. 근데 캔들이 우습다고요? 난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우스워. 제발 좀 캔들 VOD 9시간짜리 문자 한 달 포함 88만 원에 구매해서 수익 내시고 아유 난 공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 뭐고 할 필요 뭐 있어. 수익률의 마법사라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조선주 폭등 축하한다는데 문자만 받으시든가 교육받지 말고 6+6은 이제 금요일 날 마감하든지 내일 마감해 버릴 거예요. 뭐 굳이 계속 할 이유도 없고 300만 원씩 내고 들어오시면 되지. 지금같이 좋은 장에. NH투자증권 어제 들어가서 오늘 하루 만에 어떻게 됐어요? 어제 들어가서 오늘 하루 만에 7%네. 예? 나머지 알테오젠이 손절돼 버리고 안타깝지만 뭐 나머지 이제 뭐 하나솔루션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나쁘지 않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뭐 어제 질문 주시고 오늘 또 폭등이고 나빠요 얘가? 상승일 때 확인형이 우습습니까? 예? 상승일 때 확인형이 우스워? 캔들이 우스워요? 참나. 그 맨날 계좌가 파랗지. 대림산업 잡아가는 구간으로 설정하고 있고. 대한항공 목표 주가 25,000원으로 일단 설정을 하시죠. 뭐 지금 기준에서는 중간에 이제 또 오버슈팅 나오는지 한번 여유 보고 그리고 이제 주봉 기준에서 아직 보시면은 주봉 자리하게 오버슈팅이다. 시장에서 누군가가 보고 아 이거 오버슈팅인데 이러지 않잖아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캔들이 웃음냐고 또 보여줄까 캔들. 아 진짜. 에?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지금 장악형 뜨고 망치형 뜨고 망치형에 거래량 없었어? 그럼 장악형 뜨고 장악 확인형 뜨고. 이렇게 가고 거래량 수반돼 있죠. 이번 주에 수급 들어오고 연기금까지 들어오고 아니 증자 성공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하방경수는 2만 원 정도는 잡히겠지. 여기서 거래량만 수반되면 탄력 받겠죠. 그죠? 2만 5천 원 정도 1차적으로 보고 그리고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로 보고. 그럼 시장 지수는 연말까지 3천 본다고 어제 악을 쓰고 말씀드렸잖아요. 3천이 뭐가 40%야. 40%못 갈 것 같아요. 못 가는데 왜 주식을 해요? 참나. 응?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의 기준에 이번 달 기준에 6만 원 정도 수준, 5만 8천 원, 6만 원.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 10% 올라오잖아요. 10%면 지수 기준으로 아까 계산할 때 얼마예요? 4.5에서 5포인트죠. 1%다. 그러면 저기서 5% 땡길 수 있고 IT 쪽의 전체 비중이 33% 비중뿐이 안 돼요. 예전에 38이었는데. 그죠? 그럼 33% 비중에 10% 움직여버리면 얼마예요? 그러면 2,000포인트 잡으면 한 7포인트, 70포인트 들어 올리는 거네. 넉넉 잡고 80포인트. 그러면은 이번 달 말까지 한 2,200, 2,250 이상. IT만 움직여도. 이제는 마님님은 이제 수익 자랑 정도가 아닌 거죠. 왜냐면 삼성전기 비중도 좀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IT 쪽의 흐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기준점 잡아주고 나면은 그 다음번의 흐름들은 뭐 시원시원할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뭐 하려고 시장에 우리가 매달려 있어요? 자, 이만큼 해서 전체적으로 올려드릴게요. 예.